5장. 글쓰기 챗GPT에게 부탁하세요. 뭐라고 써야 하지? 고민될 때 AI에게 먼저 초안을 부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본 적 있으시죠?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데 뭐라고 쓰지?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 오글거리면 안 되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매번 똑같은 말만 쓰는 것 같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내야지 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내겠다고 해놓고 며칠이 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글을 잘 쓰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AI에게 초안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챗GPT를 글쓰기 비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장님이고 챗GPT는 비서입니다. 사장님이 말합니다.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데 차 한잔 하자고 전해줘. 그러면 비서가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더 편하게 써줘. 그러면 다시 만들어줍니다. 너무 길어. 짧게 해줘. 또 바꿔줍니다. 참 편리하죠? 자, 오늘은 챗GPT에게 글쓰기를 부탁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 뭐라고 쓰지? 할 때 AI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 지내나 궁금하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챗GPT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다음 주에 차 한잔 하자는 문자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하게 써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AI가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법 그럴듯한 문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마음에 조금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됩니다. 조금 더 짧게 해주세요. 또는 30년 지기 친구에게 보내는 것처럼 더 친근하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AI가 첫 번째로 만들어준 문장을 그대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AI는 대필 작가가 아니라 문장 도우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I를 대신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AI는 오히려 옆에서 글을 다듬어주는 문장 도우미에 가깝습니다. 내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친구가 보고 싶어. AI가 문장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차 한잔 하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문학적인데. 그러면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좀 더 평범하게 써줘. 그러면 다시 바뀝니다. 결국 내 마음은 내가 정하고 AI는 그 마음을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3. 카카오톡 문장도 AI에게 맡겨보세요. 이번에는 카카오톡입니다. 친구에게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시간 되면 시장 같이 가자. 날씨도 좋다던데.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 챗GPT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카카오톡처럼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AI가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다정하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세요. AI가 만들어준 문장이 무조건 내 문장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표현을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말 한마디를 넣어보세요. 토요일에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오랜만에 얼굴도 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 순간 AI의 문장이 내 이야기로 바뀝니다. 4. 감사한 마음도
AI에게 부탁해 보세요. 살다 보면 고마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맙다는 말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녀가 병원에 함께 가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쓰려고 하면 고맙다? 이 말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AI에게 내 마음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병원에 함께 가준 자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문자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 거창하지 않고 진심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AI가 문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꼭 내 말을 하나 넣어 보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다.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어떻습니까? 이 한 문장이 들어가니까 훨씬 따뜻하지요? 왜 그럴까요? AI가 만든 문장에 나의 진짜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5. 축하 메시지도 AI에게 부탁해 보세요. 이번에는 축하 메시지입니다. 생일, 결혼, 승진, 입학, 졸업. 축하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새로운 문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AI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자녀의 결혼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친한 친구의 자녀가 결혼합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너무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다면 문자로 바로 보낼 수 있게 짧게 만들어주세요. 조금 딱딱하다면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것처럼 따뜻하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I와 글을 만드는 것은 완성품을 한 번에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진을 찍고 조금만 밝게 해주세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라고 수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만들고 보고 다시 고치는 것. 이것이 AI 글쓰기의 재미입니다. 6.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도 AI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글입니다. 바로 자녀에게 보내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요즘 너무 바빠 보입니다. 걱정은 됩니다. 그렇다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쓰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AI에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딸에게 요즘 바쁜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잔소리처럼 들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따뜻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AI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마음에 들면 사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7. 글쓰기는 요리와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음식 이야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글쓰기를 요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재료입니다. 친구가 보고 싶다. 자녀에게 고맙다. 축하하고 싶다. 이것이 재료입니다. 그런데 재료만 있다고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다듬고 적당히 섞고 먹기 좋게 담아야 합니다. AI는 여기서 요리를 도와주는 주방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료를 주면 AI가 문장으로 요리해 줍니다. 하지만 간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조금 딱딱한데 너무 길어. 이 표현은 내 말투가 아닌데. 그럼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AI 글쓰기는 내 생각을 AI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맛있는 문장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8. 지금 스마트폰으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만들어주세요. 답변이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30년 지기 친구에게 보내는 것처럼 더 편하고 친근하게 바꿔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죠? 그 다음에는 문장 3개로 짧게 줄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쓴 것처럼 너무 꾸미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AI가 만든 문장이었지만 몇 번 고치다 보니 내가 정말 친구에게 보내고 싶은 문장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9. AI에게 글을 부탁할 때는 마음을 먼저 말하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I에게 글을 부탁할 때 처음부터 멋진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보고 싶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축하하고 싶어요. 걱정되지만 잔소리처럼 들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말투를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AI가 문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 오늘의 핵심 비법은 초안은 AI, 마지막 결정은 나.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입니다. 초안은 AI에게, 마지막 결정은 내가. AI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요구하지 마세요. 먼저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이건 좋네. 이건 내 말투가 아닌데. 조금 더 따뜻하게. 이 부분은 빼줘. 이렇게 고쳐나가면 됩니다. 마치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인 옷이 나옵니다. 입어봅니다. 소매를 조금 줄여주세요. 허리를 조금 넓혀주세요. 길이를 조금 줄여주세요. 그러면 점점 나에게 맞는 옷이 됩니다. AI가 만드는 글도 똑같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고쳐가는 것입니다. 11. AI에게 글을 맡긴다고 내 생각까지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AI에게 글쓰기를 부탁한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AI에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기린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연필이고 글을 쓰는 사람은 나입니다. 연필이 아무리 좋은들 무엇을 그릴지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아무리 좋은 문장을 만들어도 그 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야 진짜 내 글이 됩니다. 12. 오늘부터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앞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막막해진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마세요. 챗GPT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설명할 테니 자연스러운 문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친구가 보고 싶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축하하고 싶다. 걱정되지만 잔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AI가 초안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보고 조금 더 짧게, 좀 더 따뜻하게, 내 말투처럼 자연스럽게 라고 다시 부탁하면 됩니다. 13. 오늘의 한마디. 오늘 배운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에게 글을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문장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초안은 AI에게, 마지막 마음은 내가. AI가 아무리 좋은 문장을 만들어도 마지막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들어가면 그 글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고마웠어. 보고 싶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은 어쩌면 AI보다 여러분이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글쓰기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쓰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챗GPT에게 부탁하세요. 이 마음을 자연스러운 글로 만들어줘. 이것이 오늘 배운 가장 쉬운 AI 글쓰기 방법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챗GPT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을 부담스럽지 않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AI가 만든 문장을 읽어보세요. 마음에 들면 조금 고쳐서 보내보세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보낸 문자 한 통이 오랫동안 끊겼던 친구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글쓰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먼저 꺼내놓고 AI에게 문장으로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그렇게 AI와 함께 내 마음을 더 잘 전하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AI에게 글을 부탁할 때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써달라고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폰을 직접 꺼내서 한 문장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초안은 AI에게, 마지막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이란의 기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